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활성산소가 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사람의 간세포에 활성산소를 투입한 후 세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활성산소를 투입한 지 48시간이 지나자 세포 밖을 둘러싸고 있던 세포막부터 깨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핵까지 파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세포는 세포막과 핵이 선명하고 동그랗게 유지되어 있지만 산화세포는 세포의 원형 자체가 파괴되어 있다. 활성산소는 세포 내 DNA를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키며 지질을 산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세포에 큰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뇌신경세포에는 지질이 굉장히 타 세포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이 지질이 산화됨으로써 결국은 뇌신경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치매나 파킨슨 디지 같은 신경학적인 병변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줍니다. 활성산소는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이경재 씨는 어깨 관절에 염증이 생겨 굳는 동결견으로 고생하고 있다. 이 씨는 6개월째 왼쪽 팔은 아예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 너무 아프죠? 밤에는 깨다가 잠깐 깰 때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해서 울기까지 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동결견은 관절에 뭉치는 힘줄을 분리시켜주는 시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관절에 생기는 염증도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조직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병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되면 이제 활성산소가 증가하겠죠.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세포를 파괴합니다. 특히 콜라겐, 그러니까 관절, 이제 연골이나 혹은 힘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 콜라겐이 파괴가 되면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며 만성 관절염의 이완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이재신 씨. 고지혈증으로 인한 협심증으로 심장 혈관이 50% 이상 막혀 있었다. 동맥경화증은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다. 지방진에 맞은 음식이라든지 또 흡연,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고 이런 그 음식들이나 흡연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것들이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가지고 그게 더 심각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병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최전선,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김지선 씨. 2007년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은 그녀는 지난달 암덩어리가 폐에서 다시 발견됐다. 활성산소는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로 기력이 많이 떨어진 그녀는 암이 재발한 이후 면역력 역시 약해졌음을 느끼고 있다. 몸에 피로가 자주 온다든가 그리고 뭐 이렇게 빈혈도 자주 오고 막 항상 피로가 쌓이니까 그럴 때 면역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녀의 면역 기능은 어떨까? 혈중 면역 세포를 비교해보는 실험을 위해 그녀와 비슷한 나이대의 건강한 여성의 혈액을 함께 채취했다. 혈액에서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를 분리해 암세포를 넣은 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능력, 즉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비교해보았다.
김지선 씨의 면역세포는 일반인에 비해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암세포 제거 능력이 3분의 1에 불과했다. 우리 몸속에서 이제 암세포가 발생하게 되면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면역세포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서 그 암세포를 살상하게 되는데요. 활성산소가 있게 되면 그 이동력도 떨어뜨리고 그 면역세포의 그 살상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기 때문에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육상동물 중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는 그 덕분에 천적이 없습니다. 코끼리의 평균 수명은 약 70년으로 포유류 중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죠. 반면 쥐는 평균 수명이 1, 2년으로 포유류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에 있어서는 두 동물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생 동안 뛰는 맥박의 수는 약 8억 회로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쥐가 코끼리보다 산소를 약 70배나 빨리 소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 두 동물이 일생 동안 소비하는 산소의 양은 거의 같습니다. 이처럼 산소 소비량과 수명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소비량이 많을수록 수명은 짧아집니다. 바로 산소가 수명을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장수의 키워드가 된 항산화,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올해 72살의 주영봉 씨. 뿌린 대로 정직하게 거두는 땅에서 건강도 함께 거두고 있다. 자연이 만들어낸 채소들은 어떤 가공이나 조리 없이도 그 자체로 맛은 물론 건강에도 좋다. 일을 하면서 이거 하나 따먹는 재미. 꿀맛입니다, 꿀맛. 암치가 확 달아납니다. 출판사를 경영하며 바쁘게 살았던 주영봉 씨. 운동도 좋아하고 무엇이든 잘 먹는 건장한 중년 남성이었다. 하지만 10년 전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가 떨어졌다. 대장암 초기와 전립선암 3기였다. 대장암 수술을 한 후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 남양주로 내려왔다. 아주 참 잘 됐는데. 그리고 직접 텃밭을 가꾸며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으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다. 아이고. 무엇보다 신경 쓴 것은 식사량. 점심은 현미밥 약간에 구운 고구마 반쪽,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채소들이 전부다. 아침과 저녁은 이보다 더 적게 먹는다. 소식을 처음에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위가 늘어나 있는 상태니까.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아주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줄였어요. 한꺼번에 줄이면은 허기가 지니까. 철저한 소식과 더불어 운동을 병행하면서 체중이 줄기 시작했다. 현재 그의 몸무게는 62kg. 10년 전보다 20kg 이상 빠졌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신체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암덩어리도 서서히 사라졌다. 현재 그는 암 발생 전보다도 훨씬 건강한 상태다. 지금 제가 3년째 그 PSA 수치가 0.1을 유지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의 수치가 1부터 2.4인데 저는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뭐 대장암이라든가 전립선암 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종합 검진한 결과 양호라는 그런 판정을 제가 받았습니다. 소식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막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있다. 미국 국립영장류연구센터. 세계 최초로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소식 실험을 20년째 진행하고 있다. 76마리의 리서스 원숭이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한 그룹에는 평소 먹는 양대로, 다른 그룹엔 70%의 먹이만을 제한해 제공하고 있다.